우리는 직자, 계좌 수익률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방송에서 한번 언급하고 그리고 나서 저 6개월, 7개월 있다가 주가 올라가면 그죠? 언급한 주식 가지고 수익률을 자랑하는 거 그거 저 체질에도 안 맞고 저는 그렇게 매매하지 않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어제 뭐 소폭 조정을 보였네요. 그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 대형성 종목 부분들이 조정을 보였고 모처럼 만에 정유주, 정유주 쪽에서는 뭐 에너지 쪽에서 좀 반등이 들어왔지. 그게 이제 뭐 뭡니까 사우디의 저장 부분이 비축유가 뭐 반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일정 정도 반등이 들어온 거 정도고 실질적으로는 미국 시장에서 이제 미국 시장의 가장 큰 걸림돌 부분이었었던 부분은 하락했었던 요인은 고용, 비농업 부분의 고용과 관련된 부분이 너무 좋게 나오면서 하락을 했었던 부분이고 이제 그 흐름 부분에서 이제 미국 시장을 우리가 한번 보기 전에 전체적인 해외 시장 모습을 보면 이거지. 우리 상해가 안 좋다, 경기 민감 섹터가 안 좋다는 건 여러분들이 주장창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들으셨을 거고 저는 일주일에 한번 김기수 돌직구 타임 매주 수요일 날 나가는 방송에서 허벌나게 이야기했죠, 그죠? 자, 이제 7월 7일 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 반영된 미국 시장 흐름으로 보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 이것 때문에 이제 약세를 보인 거 아니야, 그죠? 생각보다 이 ADP 민간 고용이 너무 좋게 나옴으로 인해서 너무 좋게 나오니까 추가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금리를 2번 인상하는 부분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한 부분. 그래서 미국 시장이 조정을 보여준 부분인데 뭐 그것까지 다 이야기를 하면 이제 큰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튼 이제 ADP 민간 고용이 예상치보다 너무 높게 나온 게 부담이었다면 이제 금요일 부분에 이 비농업 부분의 고용 요 부분은 또 양호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이 어제 초반에 반등을 했었지. 그죠? 그러다가 이제 장 막판에 밀렸는데, 그러면 우리 시장은 조금 전에 여러분들 보셨지만, 미국 시장은 나스닥, 그죠? 세게 올라와서 지금 횡보 라인을 보이는데, 지금 이격이 크잖아. 그죠? 이격이 너무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지수로는 조종 라인을 이 박스 라인에서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 이 지수대를 올라온 게 누구냐?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죠? AI 관련주 8인방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아마존, 메타까지 합쳐서. 그죠? 걔네들만 세게 올라왔지 미국 시장도 별 볼 일 없어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시장은 종합주가 지수의 모습이에요. 그죠? 종합주가 지수가 뭡니까? 이탈했어. 그죠?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목들이 제가 지난주 김기수 돌직구 타임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죠? 그 전부터도 시장이 이상하다. 이상한다라는 게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주식은 전저점 이탈하는 종목군이 나오면 차별화가 심해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CJ 대한통운, 그죠? CJ도 마찬가지고 CJ 그룹주들 뭐 박초전 박살이잖아요. 거기에 뭐죠, 유상증자까지 한 CJ CGV나 뭐 CJ ENM 뭐 쳐다보지 않아도 전저점을 이탈하는 라인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지, 그죠? 거기에 경기하고 가장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는 CJ 대한통운, 여러분들 모습 보세요. 이미 종합주가 지수가 깨지기 전에 전저점을 이탈하는, 전저점이라는 건 종합주가 지수 기준으로는 작년 9월 30일 날 2134포인트 요때에 저점이 형성됐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종합주가 지수의 모습입니다. 그죠? 9월 30일 날 형성되어 있었던 요 2134포인트 여기 보이죠? 여기보다 종합주가 지수가 훨씬 위에 놓여져 있는데 종목은 박살나고 있는 섹터 종목이 많아졌다는 거지. 그죠? 여기 2134포인트 라인 부근에 놓여져 있었던 자리를 깨고 내려가고 있잖아. 이런 종목이 한두 섹터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효성. 그래서 제가 매번 나가면 중국 관련주 하지 말고 중국 관련 부분에 경기 민감주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야. 효성화학, 효성, 그죠? 이미 다 깨지고 이게 이제 경기와 연관된 부분의 섹터 부분이 깨졌고 거기에 뭡니까? 금리와 연동돼서 움직여지는 금리 민감도가 높은 sek터. 그게 뭐예요? 게임, 플랫폼 해가지고 실적을 매출 성장인을 담보해내지 못하는 쪽 라인 부분들. 그게 뭐예요? A씨소프트. 저점 타이탈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부종 지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지. 왜? 삼성전자가 거래소에서는 삼성전자가 실적이 없는데도 뭐에 엔비디아, 그죠? AI 떡고물이다 해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올라오면서 뭐에 지수가 올라왔던 거예요. 이제 나머지 섹터들은 전멸하고 있었어요. 거래소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소부장 이쪽 라인의 반등, 그리고 2차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 이게 시장 지수의 받침대 역할을 했는데, 그죠? 얘네들이 조종을 받는 흐름을 진행되면서 못 올라왔었던 애들, 그죠? 방송에서 항상 얘기하는 순환한다 개뿔, 실적이 없는데 무슨 순환을 해, 그죠? 제가 말하는 순환은 실적이 있는 섹터 종목 부분들, 그게 아까도 여러분들 방송에서 보셨지만 송배전망, HD현대일래, 그죠? 효성중공업, JYP 엔터에서는, 그지? 그리고 그 의료 종문에서는 누구의 이뻐질까 클래시스, 그죠? 거기에 뭡니까? 방산, 하나, 에어로, 그리고 현대 로템, 이 정도 라인 부분. 그리고 뭐예요? 그 속에서 주 흐름은 2차전지 에코프로와 뭐예요? 포스코 케미칼. 그죠? 이게 주 흐름 부분.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런데 에코프로가 오른다고 LNF 사고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데도 그렇게 매매하잖아. 그죠? 상대적으로 가장 별 볼 일 없는 종목을 2차 전지 간다고 첨보하고 2차 전지 간다고 상신 EDP하고, 그죠? 섹터 내에서도 어떤 라인을 접근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매매의 포인트를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없으면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게 주시장이죠. 그러면 아까 왜 우리 시장은 이제 왜 중국 따라서 중국의 비중이 높고, 그래서 제가 중국 관련 부분은 뭐 절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누누이 이야기한 부분, 여러분들이 돌직구 타이밍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그죠? 그럼 우리가 뭐에
제가 매번 방송하는 부분에 돌직구 타이밍에서 얘기할 때 자, 한번 보자고요. 언제적부터 얘기하는지. 뭐 이쪽 라인에 아무거나 두드려. 2월달 거다 한번 보자고. 2월에 방송했었던 내용. 그죠? 이게 2월에 내했던 건데 무엇이 성장이고 가치냐 이야기하면서 이때도 그지? 이때도 뭡니까? 저런 뭐야 주식하지 말고 2차 전지 유지 흐름 부분으로 매매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핵심 원자재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에코프로나 그지? 포스코 케미칼이나 주도 흐름을 갖고 가는 광물 쪽, 리튬 광물 쪽 라인 부분 이게 2월달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자료 내용이에요. 그리고 CATL이니 뭐 오션이니 뭐 이딴 얘기 기울이지 말아라. 그죠? 그리고 대한민국 양극재 성장성 의심하지 말고 그런 가운데에서 뭡니까? 가장 핵심 주가가 올라가면 그 주가 올라간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종목으로 압축을 해야 된다. 주가가 올라가면 못 오르는 게 따라서 오르는 게 아니고 주가가 레벨을 단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같은 섹터 내에서도 압축을 해야 된다는 게 기본 전제라고 이런 내용들을 다 설명해 줬어. 그죠? 그때 에코프로 가격 21만 5천 원일 때 그죠? 21만 5천 원일 때 카카오 6만 3,500원. 그래서 에코프로가 뭡니까? 에코프로와 카카오를 제가 2월 15일 날 비교를 드렸었는데 이제 카카오가 비싸고 에코프로는 싸다. 왜? 올해 비슷한 매출과 비슷한 영업이익인데 얘 에코프로가 21만 원일 때 뭐예요? 에코프로의 시가총액은 5조. 카카오의 시가총액은 28조. 비슷한 매출에 비슷한 영업이익이고 그죠? 거기에 2차 전지는 더 큰 성장성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5조짜리가 비쌉니까? 28조 63,500원에 카카오가 비싼 겁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다 들으보셨잖아. 2월 15일에. 못 들으신 분은 제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에 녹화 다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라인 부분들을 공략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어떤 라인을 공략을 해야 돼. 이건 2월 달 거. 그죠? 그 이후에 뭐에 아무건을 봐도 그죠? 뭐 5월 달 거, 6월 달 거, 뭐 5월 달 거 한번 보자고. 그죠? 거기에도 매번 이야기 해외 시장 녹록지 않다. 중국 리오프닝. 그지? 그러니까 중국 기대하지 말아라. 그죠? 기대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뭐에 이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 20년 만에 바뀌고 그 바뀌는 가운데에서 공급망의 균형 잡기라는 없다. 어? 그래서 뭡니까? 디커플링이 디리스킹이니 그리고 앨런이 미국에 중국에 방문하고 뭐 한다고 해서 한순간에 바뀔 그럴 미국과 중국가 아니다. 그죠? 그런 라인 부분들을 설명드리면서 주도 섹터 공략 부분은 자동차 실적 라인 엔터 그죠? 그리고 에코프로 이거 첨보는 매수하라고 그러면서 에코프로는 매도하라고 한 김현수 하나증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다 했었잖아. 자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죠? 자 우리 시장의 지수가 왜 이렇게 더 하락을 하느냐? 그것도 뭡니까? 이미 여러분들에게 우리 회원님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다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시장이 더 하락하는 이유 그죠? 비단 외국인이 매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 얘기 들으셨죠? 전일 검단 아파트 전면 재시공 결정에 1조 원가량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급락한 GS건설. 그죠? 국토부에서 83개 현장에 대해 추가 확인 점검 진행 중이고 또 추가로 새마을 금고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수수료 비리 의혹 수신 잔액 2달 연속 감소 연체율 6.19% 급증.
이게 그러면서 새마을금고에 뱅크런이 발생을 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하느님들한테 쓴 부분이 뭐예요? 새마을금고 연체 사태가 주는 영향. 그죠? 이 부분이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뱅크런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금융시장의 위험 프리미엄이 상승하고, 그리고 새마을금고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산 매각, 취약 부분에 대한 경각심 부각 측면에서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새마을금고 우리 지난번에 그죠? 여러분들 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레고랜드 사태 작년 연말에 그죠? 그래서 건설진이 뭐 이게 좀 뭐 난리 쳤잖아. 그죠?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건설 쪽 라인 부분이 위험에 처하고 그쪽에 아까 GS건설뿐만이 아니라 그런 건설에 또 이런 위험이 생기면 뭡니까? 금융 쪽에도 부담이 생기는 거고. 거기에 또 하나 이제 새마을금고도 위탁자산을 맡깁니다. 그죠? 위탁을 맡겨요. 자금을 주식. 우리는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뱅크런이 나게 되면 주식 투자했었던 부분, 위탁을 맡겼던 부분 회수해야 되죠. 그죠? 그렇지 않아? 빨리 자금을 다 끌어모아야 될 거 아니야. 손해가 나든 안 나든. 그지? 그러니까 뭡니까? 새마을금고가 위탁자산을 맡겼었던 부분에서 뭡니까? 이 주식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얘네들이 맡겼었던 그런 주식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뭐예요? 주식만 매수하는 부분만 같지 않아. 그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에코프로 비행과 관련된 롱숏 펀드 이야기 들어보셨잖아. 그죠? 롱숏 펀드. 그러면 기관의 입장에서 기관들의 시각은 뭐였어요? 2차 전지는 매도고, 그지? 반도체는 매수고, 그리고 하반기에 경기가 좋아질 거더니 뭐니 하면서 뭐에 경기 민감지들 많이 떨어진 종목들, 그지? 2차 전지는 못 사겠으니까 많이 올라간 종목은 못 사겠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경기 민감지니 뭐 반도체 소부장이니 뭐 이쪽 라인 부분들을 매수했을 거 아니야. 우리가 롱숏 펀드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돼. 롱숏 펀드라는 개념은 여러분들 그 위탁 자산을 1,000억 정도 맡겼다. 그러면 1,000억을 다 주식을 사는 게 아니에요. 롱숏 펀드는 500억은 롱으로 보는 섹터 부분을 사면 500억은 공매도를 쳐요. 다른 섹터, 숏으로 보는 섹터를. 이해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가 이해가 돼야 그 다음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 이해돼요? 내가 맡겼다. 어디에다가 위탁자산을 맡기면, 롱숏 펀드에 맡기면 주식을 길게 롱으로 본다는 건 올라가는 관점으로 본다는 거잖아. 그죠? 숏으로 본다는 건 내려오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고. 그러면 올라간다고 바라보는 관점의 섹터를 500억 산 쪽에선 그죠? 주가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매도해야 될 거 아니야. 돈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그지? 반대로 숏으로 본 쪽에서는 숏으로 봤는데 공매도를 쳤는데 그게 올라가든 떨어져 있어 수익이 나든 그것도 뭐해? 쇼커버링을 해서 돈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섹터 부분을 바라볼 때 그지? 기관의 시각이 어떠했었느냐? 그지? 기관은 2차 전지는 숏이었고 그지? 다른 여타 경기 민감 섹터는 롱이었어. 그죠? 그게 일반적인 기관놈들의 시각이었잖아. 뭐 새마을금고라고 다르겠냐고. 새마을금고나 보험 이런 쪽은 더 보수적이었었을 테니까 더 심했겠지. 그러면 단기 이 밸런스는 어떻겠습니까? 이제 경기 민감 섹터 라인 쪽에 매물 라인이
집중돼서 나오는 현상이 발생을 한 거지. 그래서 종합주가지수보다 지금 더 약한 거라고. 그죠? 이 부분이 이제 나름대로의 정부의 대책이나 이런 흐름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화면 초과에 놓여져 있는 한국 증시지. 그죠? 미국은 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두 번의 흐름. 그래서 7월 25일, 7월 26일 날 FOMC 때 금리를 인상을 하느냐. 그죠? 그것 흐름이 전개가 되면 우리 시장 금리 격차가 더 미국하고 벌어지니까 원화 약세가 진행되고, 원화 약세가 진행되면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올 일이 없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담을 안고 있는 와중에 우리 시장에 중국은, 그죠? 중국이나 유럽 쪽의 경기 침체 우려, 이 부분이 커지고, 지금 미국도 ISM 서비스업 지수가 경기를 받치는 거지 제조업 지수가 받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인상한다는 건 경기를 침체시키겠다는 건데, 경기 민감주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없죠. 지금. 그지? 거기에 뭡니까? 중국 경기도 개판. 우리나라는 자체적인 이런 새마을금고 건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부담, 이런 게 있으니까 지수가 어떻게 올라가냐고. 그죠? 그러니까 지수가 상대적으로 해외 시장보다 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지금 우리 종합주가 지수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라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 나갈 거냐 하는 부분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지. 종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에 있어서의 이 종목 부분을 접근을 할 때, 우리가 사실 그나마 삼성전자가 시장을 버텨줬던 이유가 엔비디아 발, 엔비디아 발 떡고물, 그죠? 떡고물 정도 부분이었는데, 그게 외인들이 금요일 날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그럼 삼성전자 흐름을 보죠. 수급 한번 보죠. 주구장창 사던 외국인이 돌변했죠. 그죠? 주구장창 사던 외국인이 많이 팔진 않았어. 외국인은 산 거에 비하면. 응?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제 73,000원 갔다가 71,000원 내려오니까 이제 막 개인들이 따라붙고. 그죠? 여튼 추세 흐름으로 봐서는 뭡니까? 삼성전자가 내일 월요일 날 돌려주지 못하면, 여기 이제 이게 박스권 하단이냐? 응? 여기가 박스권이잖아. 그지? 여기서 지금 삼성전자가 더 돌려주지 못하면, 그나마 거래소 지수는 삼성전자가 버텼는데 여기서 내려오면 지수는 더 내려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죠? 다만 이제 추세는 아직 있지. 그제? 일봉에서 살짝 무너졌어도 저는 이 삼성전자를 반도체를 지금 매매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죠? 여튼 조금 더 내려오면 지지할 만한 라인 부분은 살려 있고, 외국인이 환율에 의해서 매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연봉으로 보게 되면 뭐죠? 요번에 1사분기 영업이익이 6천억인가요? 그 정도 나왔잖아. 그지? 2017년, 18년 이때가 반도체 최호황이었을 텐데, 호황일 때였는데, 이때 한 해 영업이익이 56조까지 나왔었어요. 응? 올해 삼성전자가 앞으로 좋아진다 그래도 10조 이하의 영업이익이잖아. 그죠? 10조 이하의 영업이익이고,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인 거지, 실적 베이스를 보면 높은 가격이지. 다만 이제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사는 부분은 이거가 같이 있는 거죠. 그죠? 절대적인 PER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
원래 저평가 받았다, 뭐 저평가 받았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논란의 가격 라인에 논란이 있지만 삼성전자를 매매할 이유는 없어. 저는 뚜렷하게 매매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죠? 여러분들이 엔비디아와 연관돼서 그러니까 AI와 관련돼서 저는 엔비디아는 더 올라간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예? 미국 시장의 AI, 빅테크 이쪽 라인 부분들 그거와 연관돼서도 7월 5일 날 그 전에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어떤 얘기냐 정도면 글씨가 보일라나 모르겠네. 1990년대에 PC와 인터넷 혁신 기반으로 노동 생산성이 개선될 땐 마이크로소프트나 인텔, 시스코가 시총 비중이 3%에서 10%로 급등을 했다고. 그게 주도주의 시가총액이 커진다는 게. 그죠? 그리고 2010년도에는 스마트폰과 소프트웨어 혁신, 이것 때문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시총 비중이 5%에서 5%대에서 15%까지 급상승했잖아. 10년 동안. 요번에 AI 202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AI를 통한 노동 생산성이 개선되는 흐름을 갖는 종목 부분들. 그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이쪽이 이제 상승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엔비디아가 지금은 퍼가 200배가 넘어요. 그죠? 근데 200배가 넘는데 요번 분기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그게 확 내려올 거라고. 왜? 실적이 좋아져서 매출이 늘어나면 PR은 내려오게 되잖아. 그죠? 그런 기반 흐름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공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 시장은 지금은 기간 조정에 조금 놓여 있고 7월 25일, 26일 날 FOMC에서 추가 금리에 대한 부담 이것 때문에 횡보 조정을 보이는 흐름 부분 정도로 파악을 하지 미국 시장이 세게 내려간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 이 AI와 관련된 기업들이 미국 시장의 시가총액을 좌지우지하는, 그죠? 7, 8개 기업이 시가총액이 다 큰 종목들이야. 그러니까 시장 지수를 왜곡하고 있는 거지. 그죠? 나머지 정유라든지 또 에너지 거기에 뭡니까? 다른 섹터들, 그죠? 여타 섹터들 부분, 은행, 뱅크라든지 이쪽은 별 볼 일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의 조정 흐름이 얕은 건 그런 이유다. 그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AI의 핵심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 지수를 받칠 수 있는 거고, 우리 시장은 2차전지지. 그죠? 2차전지가 핵심 성장의 동력이니까. 그런데 2차전지의 실적도 없고 매출 성장도 못 일으키는, 그죠? 에코프로가 포스코 퓨처엠이 올라가니까 같은 2차전지라고 들어가는 라인 부분에서는 옥석을 가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느냐? 공급처를 계속 확보하고 있느냐? 공급선을 다변화시키고 있느냐? 그죠? 영업이익은 두 번째야. 성장의 흐름을 갖고 가려면 매출 성장이 가장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그죠? 그게 기본 흐름 부분을 갖고 가는 거지. 그런 맥락 속에서 종목에 대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주도주가 뭔지. 주도주는 다 알고 계실 거고. 그죠? 시장에서 가장 센 종목이 김기수 종목입니다. 항상. 10년을 넘게 2005년부터 저는 주도주를 놓쳐본 적이 없어. 그건 여러분들이 고객계좌 수익률로 알 수 있는 거고, 방송 많이 나와서 회원 많은 걸 가지고 수익률 1등이니 하는 건 다 사기 거짓말이고,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 그죠? 경제방송에 수익률 자랑하는 건 다 회원 수다. 회원 수. 실제 고객계좌 수익률이 아니고 뻔뻔하게, 그죠? 하루에 3-4개씩 종목 이야기 언급한 거. 여러분들 종목을 보유해서, 그제? 이런 종목 에코프로 제가 아까도 여러분들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들고 오실 수 있어? 응? 여기서 뭐야 60만 원에 샀다. 응? 들고 지금껏 뭐 저기 20만 원에 사신 분들은 제가 처음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요 날이었지. 그죠? 카카오보다 싸다라고, 요 날이 아니고 요 날이었네. 2월 15일. 정확하게 이야기한 요 날. 응? 카카오보다 싸다고. 시가총액이 5조밖에 안 된다고. 이제 카카오가 63,500원이었었던 날이에요, 이 날이. 근데 뭐예요? 똑같은 매출과 영업이익인데 시가총액이 28조. 그죠? 얘는 이 당시에 5조. 시가총액이. 비슷한 매출과 비슷한 영업이익 구조인데. 그러면 어느 게 싼 거냐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도 우리 회원님들한테 이야기한 게 에코프로가 적어도 지금의 카카오 시가총액 28조를 넘어야 된다. 왜? 카카오가 이 2월 15일 요날에 카카오가 그죠? 이날이야. 63,500원 하는 2월 15일 요때야. 그죠? 그런데 지금 비슷한 매출과 영업이익이야. 이때가 카카오가 28조의 매출, 28조의 시가총액이었다고. 그러면 얘가 17만 3천 원이었을 때는 여러분들 얼마였다는 거예요? 응? 6만 3,500원일 때 28조였다면, 시가총액이 28조라는 건 이 17만 원일 때는 얼마였다는 거요? 얼마였다는 거예요? 적어도 7, 80조였다는 거야. 시가총액이. 그지? 두 배가 넘었, 6만 3,500원인데 17만 3천 원까지 갔었을 때는 시가총액이 2배 반 더 커졌던 거잖아. 그러면 에코프로가, 지금 에코프로의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이제 26조네. 그지? 그 6만 3,500원 비교하던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이제 온 거야. 비슷한 매출과 영업이익에 올해 예상치. 오히려 뭐예요? 에코프로가 더 조금 높아. 매출과 영업이 있다니. 그러면 이게 비싼 거냐고. 그죠? 다만 이제 여기에는 뭡니까? 나름의 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과 그러니까 5개 자회사 중에서 에코프로 BM의 중복 이 부분 지주사 개념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지. 그죠? 그러나 저는 아직도 비싸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회원님들은 들고 있고. 응? 제가 여기서 이때도 무진장 설명을 드렸어. 이제 이때뿐만이 아니고 여기 뭐야 옛날 작전조사 가지고 내려왔을 때 여기가 사는 타이밍이다. 그죠? 여기서 4월 11일 날 팔았으면 그래서 우리 여기가 고점이고 그지? 요때 들어가서 여기 요때가 58만 원에 들어가서 78만 5천 원에 팔고 다시 매수를 들어갔는데 여기서 들어갔는데 그죠? 요게 오후에 이 회장이 구속당하면서 내려왔잖아. 그지? 여기가 5월 15일. 그죠? 여기가 포스코 피처엠이 29만 2천 원 하던 타임. 5월 15일. 그죠? 우린 여기서 다 팔았다 그랬잖아요. 전량이 실현. 계좌에 80%씩 들고 오던 걸 이날 다 팔았어요. 요 음복날. 하루 정도 빨리 팔았지. 그리고 이 29만 2천 원 하던 날 제가 우리 김기수 카페 회원님들한테 뭐예요? 대한민국 양극재 매수해야 된다라고 문자를 싸줬던 날이 이 5월 15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물론 지금도 들고. 응? 지난주 금요일 날 이건 보너스 가격입니다. 보너스 가격. 35만 원 보너스 가격이 왔습니다. 보너스 가격.
금요일 날 미국 시장 떨어졌는데 동시호가부터 더 사라. 동시호가 마이너스 났잖아요. 그죠? 동시호가부터 다른 거 줄여서라도 더 사라. 그거 거짓말이냐 아니냐 여러분들은 자꾸 의심을 해. 그리고 뭐예요? 그거 하는데 저는 제 종목들 여러분들한테 뭐예요? HD 현대일래 여러분들한테는 효성중공업과 LX 일렉트릭 그죠? 재룡 전기만 설명했어. 왜? 우리 회원님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 HD 현대일렉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송배전망 업체의 종목이었기 때문에 다른 송배전망 업체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거야. 송배전망 업체 관심 가지라고. 응? 언제부터 공략을 했냐? 딱 이날 공략을 했어요. 빠졌어. 기다려라. 이러다가 다시 돌아오는 날 제가 체크할 때 강하게 싸라. 이날 쌌어. 여기서 다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었잖아. 기술적 차트에. 그죠? 그런데 여기서 딱 빠꾸가 맞으면서 45,000원, 44,000원, 그러니까 44,000원, 44,000원, 정확하게 44,000원에 샀어. 그런데 밀려. 가만 대기. 조금 더 기다려라. 아직 더 시간이 걸린다. 이제 요거 딱 출발하는 날 이제가 진짜다. 그리고 52,000원 요 라인에서 반 매도. 그리고 다시 반을 사라. 그래서 이날 때렸습니다. 우린 나머지 10%는 딴 사람 줘라. 우린 다른 종목으로 들어간다. 응? 그래서 4만원 산 종목 부분 4만원에서 44,000원 샀으니까 그죠? 평균 43,000원 정도 산 거. 52,000원에 팔고 반 팔고 47,000원에 다시 사고 그죠? 그거 64,000원 내외에서 65,000원 내외에서 팔고 이 정도 먹었으면 된 거 아니야 시장에?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보셨잖아요. 자유 게시판에. 그죠? 가온칩스 들어가서 30% 여기서 딱 들어가서 딱 먹고 이날 팔아버리고 그리고 명신산업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25,250원 50% 25,700원 미리 대놓고 다 팔았다. 요 22,000원 요 타이밍에 산 거예요. 22,000원. 그죠? 주력은 뭐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이런 거 들고 있으면서 그거 파동 매매하면서 비중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작년부터 제 주도주라는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 그죠? 전략 매도인 건 이때 한 번이었다. 전략 매도에 연봉 그죠?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제가 이 종목을 77,000원부터 매매한 사람이에요. 포스코 케미컬을. 중간에 종목을 뭐 에코프로비엔 갔다가 뭐 다른 쪽에 갔다가 왔다 갔다 했지만 작년에는 다시 원위치 포스코 퓨처엠으로 계좌에 7, 80%를 들고 왔고 그거 38만원, 39만원에 전량 한번 이익 실현하고 다시 매수를 했다. 그러면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시장이 뭐 어려웠나? 하나도 어렵지 않잖아. 그죠? 왜 어렵냐고. 주식을 떨어지는 쪽 라인 부분에 가격이 싸다고 들어가면, 그죠?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가니까 내 종목도 올라가겠지. 이러면서 올라가면 뭡니까? 허벌나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허벌나게 떨어지는 종목 부분이 무진장 많아요, 여러분들. 증권방송은, 경제방송은 매일매일 올라간 종목,
죽으라고 떨어졌다가 반등한 거. 만호제강 7.6% 반등했어요, 여러분들. 그죠? 한가 두 번 맞고 왔다 갔다 하는 거 7점, 이렇게 반등하는 거를 좋다고 맨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매일 섹터 바꿔가면서 반등 들어오는 거를. 그죠? 실제로는 에코프로가 뭐예요? 이날 1조의 자금을 만들면서 여기서 탁 튀었잖아요. 여기서 뭐예요? 기술적인 차트 부분으로 제가 아까 조금 말하는 거하고 설명하는 거하고 틀렸는데, 그죠? 요 라인을 제가 이때도 돌직구 타임을 통해서, 돌직구 타임 이후 공개 방송을 통해서 다 미리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데, 그죠? 얘가 여기서 갔다가 요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돌파했다가 쉬고 올라갈 거냐, 요 두 가지로 갈 거다. 응?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돌파하고 쉬느냐, 저항을 맞고 내려왔다가 올라갈 거냐. 올라가는데 어떻게 갈 거냐, 그거 미리 다 이야기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형님들은 들고 계시지. 응? 98만 원인데도 안 팔고. 그죠? 그걸 제가 그냥 이야기하면 거짓말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제가 혼자 이야기를 하면. 그죠? 그런데 이거 우리 회원님들이 다 써주신 거야. 여기 다 보이시죠? 7월 3일부터, 그죠? 여기 7월 3일부터 수익 감사합니다. 7월 3일, 4일, 5일, 7일 계속 시장 떨어지는 장에. 이게 진짜 수익 아니에요? 종합주가지수 올라갈 때 덩달아서 또 같이 올라가는 거, 그거 아무나 할 수 있어. 시장 좋을 땐. 시장이 어려울 때 수익을 내야 진짜 수익이지. 시장 좋을 땐 전문가 필요 없어. 왜? 웬만하면 올라가는데 뭐하러 전문가하고 같이 해요? 응? 시장이 떨어질 때 가장 안 좋은 섹터나 가장 많이 떨어지는 종목을 피할 수 있고, 오히려 그렇게 시장이 떨어질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그게 기본이어야 되는 거예요.